또 네. 자기 인생을 읽어내신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네. 합니다. 윤생진 에너지연구소 윤생진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아마도 이 그 윤생진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또 네. 김학래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특별히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쪽집게 프로필을 네. 너무 안 해가지고 이거 내가 많이 무뎌졌을 거다 했는데 내가 조사하면서 내가 스스로 놀래. 너가 안쓰럽구나. 이번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예?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예, 그동안 또 벌어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름 윤생진. 어릴 때 이름은 윤두수. 그런데 어떤 스님의 권유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사연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하기로 하고, 예, 나이 지하철 6호선 6번 출구. 뭐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네. 학력 목포 제1정보고 졸업. 군 제대 후 우리나라 대표 타이어 회사의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초고속 승진을 거듭. 네. 대리 2년 만에 과장 건너뛰고 차장. 예, 오라이 스톱 이 차장이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 다시 2년 만에 부장. 고졸 출신 기능직 사원으로는 최초로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좌우명도 무지 웃겨. 웃겨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 자나깨나 회사 생각 꺼진 공장불도 다시 보자. 40년 직장 생활 중 무려 10,000건이 넘는 제안과 별명으로 제안왕, 발명왕. 아주 휩쓸었고 어찌나 회사에 도움을 주는지 회사에서 대학도 보내주고 석사 공부까지 하게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속에 직장 생활을 마침.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전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정도 조사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또 누구 있어요? 한 분은 누구세요? 한 명은 6.25 때 납북돼서 생사가 불분명하니까 생존에 있는 인물로 저 하나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네. 윤 대표님 어떻게 잘못된 점 없었습니까? 수정하실 게 있으시면은. 네, 아주 잘 하셨고요. 네. 너무나도 아주 유머 있게 잘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쪽집게 프로필에도 있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가난했었지만 네. 그때는 뭐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했던 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몸이 편찮으셨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돈을 버신 게 아니라 엄마가 돈을 버는 돈으로 아버지 병 치료를 하셨으니까 이건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우리 오형제인데 오남매가 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사 기로에 서 있었던 집이었어요. 아이고 뭐 학교도 뭐 제대로 못 다니셨겠어요. 따로 일도 그때는 하셔야 되고. 학교를 뭐 졸업한다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고구마도 개수를 세서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다른 가족들이 먹으니까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운동을 좀 잘했는데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집 애들처럼 제대로 먹고 컸으면 내가 1m 한 90원 됐을 거예요. 지금도 크신데. 정말로 네. 끼니를 굶고 학교를 다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쓰고 있으니까 누가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어릴 때면은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런 거지만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을 법한데요. 어릴 때면. 물론 그렇죠. 어렸을 때는 다른 집들은 아버님들이 뭐 넥타이를 메고 성당에 가신 거, 넥타이 메고 다니신 걸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넥타이를 메고 걸어다니신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컸어요. 아.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한이 됐고 그랬는데 이제 철이 들면서 우리가 못 먹고 산 것도 있지만 지금 누워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보고 괴로워하실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보다는 아버지 보지 않게 많이 울었어요. 예. 아버지가 불쌍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잘 잡수셨어도 키가 190까지는 안 되셨을 거예요. 저도 조금은 더 크지 않았을까. 저도 그때만 해도 인사 자체가 진지 잡수셨슈? 이게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굽는 사람이 많을 때니까. 그렇습니다. 네. 딸들은 지금 잘 태어난 줄 알아. 공부 가르칠 생각을 아유, 못하는 시절이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아들 하나 잘 가르치려고. 아니, 근데, 예. 근데 공부는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대개가 공부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대기업에도 예, 입사를 못했나?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집에 오면 아버지 허리 아파서 누워 계신 아버지 허리 주물러 주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숙제를 한다는 개념은 그 다음이고 네. 아버지 허리를 주물러 주다가 때가 되면 소를 몰러 가고 예, 또 소 깔비어서 꼴매기. 집에 오고 예. 집에 오면 아버지 또 주물러야 되고 네. 그러면 방이 두 칸인데 할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누워 계시고 큰 방에는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숙제를 못하고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지금 생각을 해도 자랑스러운 게 저는 내가 잘하는 과목은 그것만 해요. 저는 과학, 영어, 한문, 체육 이 분야는 남한테 절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유능한 경영 기법이죠. AF 공부를 한 거예요. AF. 그러니까 집중과 예, 집중과 선택. 그러죠. 선택. 저는 선택과 집중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나는 못한 것을 다른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노력 절대 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잘할 내가 수 잘한 것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집중을 해요. 아니 지금 그 윤세윤 대표님이랑 잠시 얘기를 나눠보면서 자신감이 대단하신 그 느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하셔서도 약간 오해받으셨던 게 있으셨다면서요? 오히려 좀 놀림거리가 되셨다고 하시던데.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들로부터도 놀림을 받고 지금도 놀림을 받아요. 저는 어려서 가난하게 학교를 다녔고 집도 가난했지만 친구들에게 나는 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 생활 기록부에 네. 지금도 난 역력히 기억해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보고 다 웃어요. 왜냐하면 끼니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한국을 대표하냐. 근데 회사를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은 많이 세상이 바꿔졌는데요. 우리가 입사할 때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3년 있으면 주임, 2년 있으면 대리, 2년 있으면 과장 자동으로 올라가요. 예. 근데 기능직 사원은 100년이 돼도 예. 주임도 못 올라가요. 이 시절에 내가 입사를 했어요. 네. 근데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 3개월 타이어 만든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세상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능 훈련을 끝나고 직업 훈련을 끝나고 현장으로 배치될 때 과장, 생산과장, 인사과장, 교육과장 세 사람이 면접을 해요. 나한테 당신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 뭐라고 답하셨어요? 엄격하게 얘기한다는 게 나는 금호타야 부장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오, 과장님들 기능직 앞에서 부장 부장이 직원이.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 과장 세 분이 나를 쳐다보더니 당신 혹시 생산 반장을 잘 못 말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기능직 사원은 주임도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1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할 수 없다면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부장이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현장에 종업원이 5천 명인데 네. 5천 명 안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번 신입사원에
태권도 선수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태권도를 많이 해서 머리를 많이 맞아갖고 약간 돈놈이 들어왔다. 네. 저 대한민국에서 인사가 없는데 예. 어떻게 부장이 된다는 거냐. 야. 그렇게 아주 웃음거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족집게 프로필에서 보니까 임원까지 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이뤄내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높이 노력을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많이 하셨을까. 이제 원래 부장이 꿈이었는데 이제 전무까지 올라갔는데요. 와.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고졸 대통령도 나오고 고졸 은행장이나 중역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뭐 중역이 되고 CEO 되신 분들은 다 업무직 고졸로 들어가신 분들이고 네. 기능직으로 들어가서 대기업에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 매년 아이디어 많이 회사에 제안하시고 내셨다면서요? 예. 저는 시키는 일을 해서는 돋보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키는 일을 하면 항상 대학교를 나온 사람 밑에서만 근무를 해야 돼요. 시키지 않은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뭐냐를 연구했어요. 그것은 회사에서 품질 관리 활동하고 제안 활동을 회사가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제안사나 품질 관리 활동에 대한 취미도 없을 뿐더러 그 중에서 제안을 쓰고 품질 관리 한 사람들이 종이에다 써서 내야 되는데 100% 한글로 써서 냅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 이름이 다 한글이니까요. 나는 가능하면 상사들이 나를 눈여겨보고 나는 평범하게 현장 기능직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네. 거의 영어하고 한문으로만 썼어요. 일부러 더 열심히 남들과는 좀 다르게. 키려고 이 제안서에서도 멋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1년에 7,800여 2,000 건, 건의 2,000 건. 2,000건. 야. 그 중에 하나는 매년 좀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1년에 2,000건이라는 것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나는 회사 들어와서 내가 천재인 줄을 알았어요. 1년에 2,000건이요? 2,000건을 쓰려면 제목을 2,000건을 써야 돼요. 내용을 2,000건을 써야 돼요.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1년에 2,000건 기한 못합니다. 못하죠. 한 달에 기한 한 건이나 두 건 하면 많이 하는데 나는 한 달에 200건의 기한을 하고 나니까 행정력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행정력이. 저는 뭐 계산을 하는 거, 뭐 타이어를 한 번을 더하면 가동률을 1초를 줄이면 전기를 한 타임을 줄이면 이런 게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야, 진짜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결제하시는 유능한 분들도 거예요. 힘드셨을 것 아니 같아요. 개그 아이디어도 이렇게 반짝반짝 나타나면 아니, 얼마나 근데 좋을까요? 한편으로 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를 표현은 참 잘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천재인 거를 알았다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조금 예. 좀 너무 오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이승현 네.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네. 성공한 게 아니시거든요. 맞습니다. 이현 대표님의 성공 뒤에는요 숨은 네. 조력자 세 분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네.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름하여 내 성공의 세 사람 어떤 분들이 어. 계셨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입니다. 김업덕 여사님. 어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함만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어머님이시군요. 우리 그 김학래님께서 너무 과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사람은 꿈이 커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노벨상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노벨상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안 되면 노벨상 후보도 되고 네. 후보가 안 되면 훈장이라도 타고 그것도 안 되면 대통령상이라도 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자는 사나이는 꿈이 원대해야 합니다. 네. 그것을 뻥이나 허풍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님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어려서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가 병들어 있지만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너는 태몽 꿈이 너무 좋다. 관상이 좋다. 그래서 그럼 이름도 바꿔주신 건가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어머님이
그 3살, 5살, 6살, 10살 먹은 사람에게 태몽 꿈 얘기가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너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은 4살 때 가재를 잡고 길거리 놀고 있는데 스님이 너를 집으로 데려왔다. 데려와서 관상을 보고 생일 생시 이런 걸 다 물어보더니 안중근 의사하고 태몽 꿈이 같다. 안중근 의사는 등어리가 북돌출성이 있는데 이 꼬마는 가슴에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람 많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보내고 큰 데로 보내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어머니는 그 얘기를 한 10,000번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신감을 계속 심어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공부를 못했지만 나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잖아요. 그걸 다 뭐 허풍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천재라고 얘기했던 게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바꾸시고요. 자, 예. 성공의 두 번째 분 어떤 분이신지 바로 신부님이세요. 신분이. 저는 어렸을 때에 이제 천주교에서 그 신부님을 보좌하는 복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네. 근데 신부님이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내가 라틴어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라틴어를 할 때마다 미사를 할 때마다 그 칭찬을 하시는데 하루에 미사를 한 번 할 때 들었던 칭찬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던 1년 칭찬만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잠재의식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흑산도가 가난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돈을 들여서 성모중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최초로 무상급식도 하고 또 신부님이 영어도 가르치고 외국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는 자부심을 갖자. 우리는 인터내셔널 미들스쿨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신부님의 칭찬.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칭찬을 안 해요. 말을 근데- 아끼셨죠. 예. 요즘 애들은 젊은이는 부모가 시킨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신부님이 잘한다, 잘한다. 라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도민고 잘한다. 뭐 원더풀, 베스트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기본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칭찬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정말 어머님과 신부님을 통해서 몸소 느끼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저는 절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도 저 친구 고구마도 못 먹고 컸던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됐냐라고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칭찬 많이 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박성용 회장님. 우리 그룹의 이제 회장님이셨는데 예.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의 에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청와대도 근무하셨고 대학교 교수도 하셨던 분인데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타이어를 만들고 있는 일개 대리의 발명과 제안과 창의력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공장의 대리를 차장으로 2계급 특진시켜서 회장 부속실로 발령을 내신 거예요. 용단이신 거죠, 용단. 예.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한 학력 파괴나 인사 파괴가 없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어느 교육부에 높으신 분이 뭐 99%는 뭐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만 주면 된다. 그리고 1%의 신분 제도를 공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흥분을 했는데요. 나는 근로자 출신이고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99%에 해당이 되고 어쩌면 99.99%에 해당된 사람인데 우리 그룹이 임원이 3만 명인데 그룹 이제 회장 부속실인데 지금은 이제 그룹 본부라고 하는데 회장 부속실에 30명이 근무해요. 네. 그룹에서 가장 뛰고 난 사람들만 모아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3만 명이 근무하는 데서 30명이 근무하는 데로 옮겼으면 네. 99% 인생이 0.1%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회장님 덕분에 여기 초고속 승진도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박성영 회장님 같은 신분을 타파하고 학력을 타파하신 이런 분은 우리나라에서 1000년 안에 그런 인물이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학도 보내주고 와, 이제 회장 부속실에 왔는데 또 그 다음 회장님이 또 회사 다니지 말고 너 서울대 가서 MBA를 해라. 그리고 또 그 다음 회장님이 또 한양대학교 가서 에너지를 공부해라. 해가지고 회사 덕에 네. 석사학위를 땄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또 그 넷째 회장님이신 박창구 회장님이 연구소 에너지 연구소를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이제 대학에 강의도 하고 기업에 컨설팅을 하지만 에너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에너지 진단, 에너지 컨설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혁명에 주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 2년 내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발명을 하셨는데 빨리 좀 많이 나오게 해주셔야죠. 지금 2년에 나오는데요. 내가 직접 테스트하고 제가 그 발명을 하지 않고 발명한 사람과 자본을 직접 투자해서 제가 컨설팅을 했어요. 태양광 전기가 지금의 100이 나온다면 그 세계적인 과학자가 발명한 것을 붙이면 300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그런데 이게 전 세계의 태양광 전기에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걸 다 부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자리 창출 엄청나게 벌어질 거죠. 그러니까 야, 네. 그러니까 벌써 신재생 에너지를 예. 연구하셔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치세요. 네. 지금 느껴지시죠? 6호선 6학년 6반이신데, 아이고 지금 뭐 애들 같아. 맞습니다. 그럼 어제 넘치세요. 넘치는 에너지를 요즘 그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맞아요. 자신감을 주시는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아까 태양광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투자하고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쓰레기 소각장을 다 바꿔야 되는 기술이 지금 마지막 단계 99%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장은 973개고 중국은 3,920개입니다. 이걸 다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젊은이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다는 열정, 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됨됨이. 난 놈보다는 된 놈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알겠습니다. 난 이해가 놈보다는 빨리 된 놈이 돼야 됩니다. 야,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생진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화요초대에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들 당첨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리죠.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강 보청기에서 백화점 상품권, 온누리 약체인에서 백화점 상품권,